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통상론 교과목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죠. 우선 국제통상론은 주관식 시험으로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객관식인 다른 시험에 비해서 독특한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을 알 경우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지 답안을 채점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답안지만을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학생의 답안지를 함께 채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답안보다 좀 더 차별화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답안지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교수가 채점할 때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채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교수님들이 보는, 즉 평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과제물 과목은 아니고 이 국제통상론은 출석 수업 시험 과목입니다. 하지만 과제물 레포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제물이나 기말시험 주관식 시험 답안 작성이나 출석 수업 주관식 시험 답안 작성에서 모두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우선 과제물의 개요와 키워드, 목차를 앞에 쓰는 거에 있어서는요, 과제물에는 꼭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는 쓰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장 앞면만 가득 쓰신다면 충분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과제물일 경우에는 왜 과제물의 개요나 키워드, 목차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평가 대상자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수에게 채점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돋보이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의 개요를 한 페이지 이내로 키워드, 목차와 함께 적으시면 굉장히 정돈된 느낌이 난다는 것이죠. 자, 서론, 본론, 결론 3단계의 구분은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어떻게 서술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의 직업, 하시는 사업과 연관된 개인적인 경험, 단편적인 생각을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분에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과제물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또한 여러분이 과제물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주제의 범위가 넓다면 그것을 좁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주관식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주관식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 계획, 즉 개요를 적어주는 것이 서론에선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먼저 보죠. 결론에는요, 앞에서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요약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경영학적 관점에서 혹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주는지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리가 실무적인 효과가 없다면 필요 없는 지식이 되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의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손한 뉘앙스로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결론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과제물을 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 공부 계획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것도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자, 본론은요, 그냥 본론이라는 큰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역사, 기능, 종류, 효과, 대안 등등의 소제목, 서브 헤드라인을 적어줌으로써 채점자에게 구분돼서 이해할 수 있게, 즉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보죠. 기본적으로 과제물이든 주관식 답안지든 간에 잦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부적으로 2-1, 더 세부적으로 2-1-1 이렇게 나눠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자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핵심 문장을 쓰고 싶으면 처음과 끝에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독창성이 있다라는 답안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계획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답안 내용이나 과제물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자에게 편견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채점 시스템입니다. 이 채점 시스템은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모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안을 어떤 학생과 어떤 학생의 답안이 가장 유사한지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 유사도 점수가 0에서 100%까지 검증이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별로 이 표절률만 보고도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절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자료에서 쉽게 구한 자료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서술형 주관식 외에 과제물일 경우에는 특히 표절로 의심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과제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논문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구글에서 구글 스칼라로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또한 통합 검색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과제물의 한 내용 사례인데요. 글자 크기, 글자 모양, 여백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글자가 빼곡하죠. 굉장히 채점자가 보기 힘듭니다. 채점자가 빠른 시간 안에 채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읽으려는데 부담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서브 헤드라인, 소제목을 달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글자 크기도 비교적 제한이 없다면 좀 크게, 글자 모양은 좀 독특하고 아름다운 글자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자체로 선택하시고요. 여백, 특히 좌우 여백, 상하 여백을 충분히 두는 것이 답안지 분량도 늘어나게 하면서 또한 채점자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제물도 마찬가지고 주관식 답안, 즉 펜으로 쓰는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략적인 과목 선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죠. 여러분이 국제통상론을 수강하실 때 어떻게 수강하시게 되었습니까?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권유하는 과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4학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학년별로 한 학년에 6과목 다 수강하게 되면 여러분이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기말 시험 보실 때 일요일날 하루에 6과목을 하루에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과목들을 나누어서 시험 볼 수 있게 수강 신청할 때 2주에 걸쳐서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학년 과목에서 3과목, 3, 4학년에서 3과목을 수강하시면 전체적으로 2주에 걸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과거에 내가 수강하는 과목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통계 자료나 선배를 통해서 알아보신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서점에 가셔서 교재를 열어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전문적인 용어, 외국어, 수식, 그래프 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신다면 내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 아닌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확인하시고 교재의 분량, 페이지 수도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과제물이나 또한 시험 같은 거, 즉 기출문제를 보시면 과거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과제물 주제가 똑같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선배들이나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죠. 평가자도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학점 이수 후에는 교양 과목 최소한만 들으시고요. 기본적인 것만 들으시고 또 전공 과목 위주로 수강하시면서 전체적인 학생 수가 적은 과목 위주로, 무역학과 과목은 적죠. 수강생이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요. 교수님들이 좀 배려하시고 채점하고 하실 때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과목 수강생 수가 많다면 외부 강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채점을 의뢰하게 되면 여러분이 불리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식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기말 시험을 보실 때 국제통상론에 관해서는 목차를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공부한다. 너무 분량이 많아요. 300여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목차를 적어 놓으시고 목차에 살을 붙여서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의 답안이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적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면서 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상 문제와 답안을 준비해서 시험장에서 가장 유사한 답안을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15장이 있으면 15챕터가 있다면 각 장별로 한 문제씩 답안지를 준비하고 외워두는 것이죠. 시험에 가서는 가장 유사한 답안을 적습니다. 백지 답안을 적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필기구는 아주 소소한 문제 같지만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필기구, 즉 예쁘게 써지는 필기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씨체가 예쁘게 나오는 것은 평가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혹시 샤프 펜슬로 흐린 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 및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해줘도 됩니다. 국가고시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 색깔의 펜을 사용하면 0점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대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표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교수, 채점자에게 어떠한 압력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인상이죠. 자, 글씨체는 크고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시고요. 문장 간격 여백을 충분히 두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여러분이 예상 문제를 준비할 때 기출문제, 교과서 뒤에 연습 문제를 항상 준비하시고요. 주관식 서술형에서는 통계 수치나 연도, 역사적 사건을 외워서 쓰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엽적인 데다가 분량을 많이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안 내용 마지막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는 쓰지 않아요. 그것만 보고 감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답하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있으면 원칙은 여러분이 두 문제만 하시면 되지만 교수님에 따라서 세 문제를 다 적으시면 점수를 추가적으로 주는 교수님도 있어요. 원래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교수도 사람이고 따라서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좀 더 기회와 어떤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밑자의 본전이란 얘기죠. 5페이지 이상 과제물을 하세요 라는 말이 있어도 꼭 5페이지만 할 생각하지 마세요. 10페이지, 20페이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실성을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학생의 과제물과의 어떤 유사도 검사에서도 확 떨어집니다. 그 수치가요.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십시오. 예, 교재 기출문제를 표기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는 풀어보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는 교재에 표시하면서 나중에 시험 때 그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제통상론은 기출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식의 시험, 기말시험이 최초인데다가 교재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론의 경우에는 2014년 이전에 기출문제는 풀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멀티미디어 강의와 인터넷 보충학습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 교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워크북도 보시고요. 답안의 내용을 항상 순서대로 인과관계 위주로 시간의 순서, 기승전결 순서로 하시되 반드시 서브 헤드라인으로 나눠서 적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밌고 유익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농담일 수도 있어요. 답안지를 제출할 때에는 항상 중간에 내고 나가세요. 맨 처음에 내고 나가시면 약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출하고 나가는 사람의 학생 답안지를 보았을 경우에 대개는 답안지 분량도 적은 데다가 보통 채점하는 사람은 처음에 아주 원칙대로 채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생각보다 덜 나오죠. 하지만 채점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씩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의외의 채점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 정도의 채점을 당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답안지를 작성하고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 빨리 나가려고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중간쯤에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 국제통상론에서 여러분께 저는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평가의 요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모든 교과목이 그렇습니다. 자, 무역학과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가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